안녕하세요. 우리 고객님들, 오늘은 기존에 우리가 이 사고방식에서 탈피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좀 강의를 할까 합니다. 자, 신사주와 오늘은 신사주학에 대한 설명을 할까 합니다. 여러분이 기존 사주학에 대한 것은 여러분이 사주를 많이 보기 때문에 알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하고 접촉하고 사주 많이 보는 사람은 1년에 몇 번씩 보죠. 근데 여러분이 1년에 몇 번씩 보는데도 자신의 사주를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그러면 그러면 구사주학은 뭐냐? 우리 구사주학은 명리역학이죠. 명리역학, 또 당사주, 이런 게 구사주학입니다. 그런데 이 구사주학들이 이 사주를 풀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이 사주를 풀으면 금이 몇 개고, 목이 몇 개고, 토가 몇 개고, 화가 몇 개고, 목화 토금 수죠. 요게 당신은 목으로 태어났고 금이 많고 또 금이 없어서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풀어줍니다. 그거는 사주를 푸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사주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모르고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죠. 그죠? 우리 역학에도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왜냐면 이 명리학을 대학에서 가르칩니다. 그러면 이 명리학을 가지고 대학에서 가르친다. 그러면 확정된 어떤 결과가 완벽하지 않는데 대학에서 가르치면 그 학문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명리학을 구사주학이라고 합니다. 물론 당사주는 사주라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신사주학은 지금 우리가 풀지 못하는 사주,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사주를 본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신사주에서는 첫째는 무엇을 얻을 수가 있느냐? 이 자신의 능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능력. 그러니까 이 능력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평생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자신의 능력을 모르죠. 그렇게 자신의 적성입니다. 적성. 이 적성을 풀어주는 게 바로 사주학이죠. 그러면 신사주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이렇게 적성을 찾아주는데, 두 번째는 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가지고 본인의 운명을 알 수가 있어요. 운명. 그렇게 이 자신의 능력, 이 적성을 가지고, 이 적성은 뭐냐면 본인이 사회성이죠. 사회성.
사회를 살아가는데 꼭 나는 이 능력으로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주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운명을 살게 됩니다. 그럼 이 운명을 바꿀 수가 있느냐? 부분적 그거죠. 그러면 이 운명은 한 사람당 수많은 운명길이 있습니다. 수많은 운명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명길을 어떻게 개척하느냐, 이게 바로 운명을 바꾸는 방법이죠. 이 개척을 해야만이 자기가 좋은 운명으로 살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내가 최고의, 이제 젊었을 때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본인의 운명의 길을 가져. 운명의 이 길을 가는데 공부를 잘합니다. 그리고 서울대도 나오고 뭐 대학원 또 박사까지 땄습니다. 근데 만약 이런 좋은 길을 가지고도 창창한 대로 성격도 좋고 한데, 이런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만약 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가다가 여자를 하나 만났다. 그럼 이 여자가 어떤 운명길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직업을 어떤 직업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운명길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또 경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의 길이 바뀌어버립니다. 이처럼 아무리 좋은 운명의 길을 탄탄대로가 있다 하더라도 이 운명의 길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잘못하면 자기 인생을 망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사람들은 대학원까지 박사까지 땄으니까 크게 경제적으로나 어려움은 없겠지만, 그러나 잘못된 길을 인연과 만나게 되면은 굉장히 돈은 많으나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잘 살려고 하면은 자기의 사주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풀어주는 게 바로 우리 신사주학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떤 우리나라의 도사들이 유명한 유명도사들 이 유명도사들하고 교수들도 지금 교수들, 명리학자들 있잖아요. 명리학자들이 풀어주는 여러분들의 사주는 진실로 맞지 않습니다.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본성도 이 미역학교에 30년을 봉사를 했습니다. 역학교에 들어가가지고 머리를 깎고 역학교에 들어가가지고 30년을 종사를 했는데, 제일 처음에 배운 게 명리학입니다.
이 명리학을 배웠는데 이 명리학으로 가지고 사주를 이렇게 사주를 풀어주는데 또 보면 금이 몇 개니 목이 몇 개니 뭐 토가 몇 개니 이렇게 풀어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말 웃기죠. 그래서 왜 사람하고 금하고 토 이렇게 이 당신이 금으로 태어나고 목으로 태어나고 또 뭐 토로 태어나고 화로 태어나고 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목과 토금수로 이렇게 풀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목과 토금수는 하나의 그 사주를 풀기 위한 이 명식이 필요하죠. 명식인데 명식에서 사용을 하죠. 그러나 그 명식에 목과 토금수를 대입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주는 이 목과 토금수를 해석을 해놔야 됩니다. 해석을 해서 진짜 내가 어떤 사주로 태어났는지 내 사주를 찾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당신은 목이니 금이니 금이 부족하니 이런 식으로 푸는 거는 전부 엉터리란 말이에요. 그 사주 푸는 거 아니에요. 그거 누구나 할 수, 초보자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역학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풀어주고 있어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고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사주는 5가지가 있는데, 자, 이 사람이 교육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같으면 이 사람은 인왕이죠. 인성이 뛰어나가지고 교육자로 가요. 교육자. 그러면 학교 계통에 또는 연구실 계통에 또 개발 계통에 이런 어떤 교육의 어떤 미래 교육을 담당하는 그런 능력을 배양시켜서 하는 분들이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사람이 관을 끼고 있다면, 관을 끼고 있는 사람 같으면 이런 사람은 바로 원래 공무원 출신, 공무원, 국가덕을 먹어야 할 사람들, 아니면 회사의 관리원들, 이런 사람들이 관을 끼고 있고, 또 정치계통, 정치, 뭐 외교, 뭐 이런 부분들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만약에 이 사람이 재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이 사람은 뭘 해야 돼? 경영자죠. 이 경영자이기 때문에 경영자로서의 길을 가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먹이 살리든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재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조금은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이제 식상화인데,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요즘 그 노래 잘하고 연예인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 있죠. 연예인. 또 옛날 보면 한량입니다. 한량. 요즘 같으면 연예이죠. 또 이런 사람들은 뭐 바쁘게 뛰다 가만히 못 있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상업에 뛰어난 사람이죠. 장사를 하면 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회사에도 영업에 뛰어나겠죠. 상업으로 성공을 하는 사람들. 그럼 외국으로 많이 다니고 무역이나 이런 쪽에 뛰어난 사람. 그럼 이런 사람들은 또 외국어를 또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5가지인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사주가 있습니다.
이 신앙은 뭐냐면 기술과 이 기능이 뛰어난 그런 사주들입니다. 그럼 이 신앙사주로 태어난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 건축 기술을 익히든가 아니면 뭐 노래를 잘하든가 노래를 정말 목청이 좋다든가 이런 기술 아니면은 만드는 기술에 뛰어난 사람들 기술자들이 많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그 기술자들 부분에서 아주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는 사람입니다. 크게 나누어서 이 신사주학에서는 이렇게 5가지의 사주로 나뉩니다. 그래서 내 사주가 신왕인지 식상왕인지 아니면 제왕인지 아니면 또 관왕인지 인왕인지 이걸 알고 내가 고등학교 때 내 적성을 알아서 내가 인왕사주로 태어났으면 인왕사주의 어떤 길을 가야 됩니다. 관왕 같으면 관왕의 길을 가야 됩니다. 제왕 같으면 제왕의 길을 가야 됩니다. 신왕 같으면 신왕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나눠서 5가지로 이제 오행이죠. 목화토금수죠. 우리 오행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전부 분류해놓은 게 지금 신사주학입니다. 이 옛날에 명리학에는 이런처럼 자기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고 온 게 구사주학이죠. 그러나 신사주학에서는 이런 자신의 능력들을 알아서 내가 여기 속하는지 또 여기 속하는지 뭐 2개 속하는지 3개 속하는지 어떤 능력을 가지는데 자기 능력을 가진 것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크게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알려주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주는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어느 누구를 풀어봐도 지금 우리 그 천명학이라고 신사주학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풀어서 보고 이 사람들의 종합적인 데이터 그리고 임상시험을 꼭 실시한 학문들이죠. 그래서 임상시험만 13년하고 17년을 내가 제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나이도 있고 이제 이거를 이제 세상에 내놓아야 되겠다. 신사주학을 세상에 내놓아야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풀어줘서 제대로 자기의 사주대로 빨리빨리 길을 찾아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만들어줘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강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주를 이제 풀었죠. 그러면 그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운명이라고 하는 게 돼요. 운명. 운명이라는 게 운명 길을 가는데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운기가 좋았다가 나빴다 이래 갑니다. 이러다가 내 운명이 끝나면 아웃 되겠죠. 그래서 요게 10년 단위입니다. 10년. 그래서 우리가 대운을 10년으로 잡죠. 그래서 이제 대운도 일반 대운과 큰 대운 나눌 수가 있는데 요 대운은 120년 주기로 해가지고 바뀝니다. 그래서 120년 동안에 큰 대운이 30년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30년 안에 나의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해야 됩니다. 보통 큰 대운이 오는 게 31세부터 오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 다음에 늦게 오는 게 60세입니다.
60세부터. 그 늦게 오는 사람은 60에서 30명은 60, 70, 80, 90 돼버리죠. 그럼 늙어서 우리 좋아지니까 늙어서까지도 사회 일을 합니다. 그러나 31세 오는 사람은 빨리 끝나버리죠. 60세 되면 60세 되면 끝나버리죠. 그러면 이제 일반대우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일반대우로 넘어가면 큰 기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대운이 언제 오는지는 3세번의 기회, 3세번 기회가 3세번. 예? 이 기회가 오는 게 바로 30년 대운입니다. 그래서 이때 꼭 성공을 해야 됩니다. 뭐도 모르고 뭐 나는 놀다가 하면 되겠지 하고 뭐 놀다가 보면은 막 거의 뭐 늙어가지고 나 60대 그때부터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뭘 이루더라도 내가 주어진 대우 3세분이 40대 만약 40대에 오게 되면 41살부터 71살까지겠죠. 그 30년이겠죠. 그 만약 50에 오면은 50, 60, 70, 80까지겠죠. 그래서 30년 대운이 언제 오는에 따라서 큰 기회를 3번 잡는데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신사주학에 대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인터넷이나 인데 보면 전부 다 보면 이 사주를 풀지를 못해요. 내 말이 거짓말입니까? 실제 여러분들이 가보세요. 사주를 푸는 인터넷상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사주를 보러 철학관을 가게 되면 전부 다가 구사주학입니다. 구사주학에서는 여러분들의 사주를 풀어줄 수가 없습니다. 장담합니다. 내가 이거를 30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이걸 다시 정립해가 신사주학으로 내놓기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렸죠. 여러분들은 이 신사주학인 신사주학을 믿고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이 사주학은 딱 한 번만 보면 됩니다. 그 대신 운기는 1년 신수를 봐야 되겠죠. 1년 신수를 보고 1년에 일어나는 일이다. 내가 운이 예를 들어서 운이 뭐 좋다. 자, 6년 동안 좋다. 또 사는 나쁘다. 안 그러면 10년 동안 좋다. 이게 운기가 바뀔 때 10년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또 역으로 나쁠 수도 있겠죠. 10년이 나쁘고 10년 동안 죽으라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어 보면 뭐 구사조약에 보면은 또 모르니까 뭐 삼재에 걸리고 이런 삼재는 없습니다. 운이 나빠서 그런 거지 뭐 삼재가 있고 이런 거 없어요. 아홉수가 있고 이런 거 없어요. 이 잘못된 겁니다. 아홉수는 한 수가 올 수도 있고 두 수가 올 수도 있고 3수가 올 수도 있고 4수가 올 수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관재수입니다. 관재수니까 사고가 나거나 이런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관재수가 9에 오는 걸 갖다 9살에 오는 걸 9수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9이 아니라도 사고 나가지고 하는 사람 뭡니까? 그럼 안 맞죠? 그래서 이런 것도 뭐 이제 앞으로 신사주에 대한 설명을 하겠지만 잘못된 우리가 사주법으로 지금 이때까지 보다 보니까 많은 중생들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런 잘못된 사주학은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과학지대인데 이 사주학은 철저한 과학입니다. 철저한 과학.
이 과학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이고야, 벌써 25분 됐네. 자, 그러면 일단 1탄은 여기서 마치고 2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